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의 MC 박윤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평창 선수촌장에 유승민 IOC 위원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선수촌장은 대회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과 선수촌 방문 귀빈을 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오늘 첫 순서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유승민 IOC 위원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유일한 IOC 위원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유승민. IOC 위원으로서 그의 포부와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는 소감을 직접 들어보자. 2004 아테네 올림픽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의 왕하오 선수를 물리치고 남자 탁구 단식에서 금메달의 목에 건 유승민 선수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유승민 선수는 금메달이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오늘 포커스 대한체육회에서는 유승민 IOC 위원 모시고 그간 궁금했던 점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IOC 위원 유승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IOC 위원 매일매일 일정이 꽉 차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선수 생활을 한 25년 정도 하고요.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IOC 위원 당선돼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특히 예전에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저 혼자 이렇게 성적에 몰두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도 많지만 그만큼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IOC 위원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제가 IOC 위원 되고 나서 IOC 내에서는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요. 제가 한 4개 정도 분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선수 분과위원회 몫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수들의 권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애틀릿 러닝 게이트웨이라고 IOC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보드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또는 지도자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IOC 위원은 유승민 위원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외교를 하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굉장히 친해진 IOC 동료 위원들도 많이 있고요. 이 회의에 관해서도 적응도 많이 돼가고 있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우리가 평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평창 때 다양한 국가의 IOC 위원들 또는 해외 기민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잘 안내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감은 저도 사실 안 나요. 왜냐면은 IOC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맺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IOC 위원직을 수행하는 게 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IOC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해외 회의를 간다든가 어떤 행사를 가면 항상 저한테 평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잘 돼가고 있냐 해서 동료 IOC위원들이라든가 해외 관계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고, 단 제가 IOC위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데 그런 외교 활동을 잘 적절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평창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IOC위원으로서 세계 해외에서 오시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창 기간 내내 그런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세계 전반적인 어떤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또 평창 기간에는 저희가 총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어떤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지난해 이제 국제스포츠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임되셨잖아요. 그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 스포츠 외교 강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저희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옴으로써 신임 이사님들도 많이 이제 바뀌셨는데요. 그분들이 다양한 이런 국제연맹에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포트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지만 스포츠 외교에서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IOC 위원 임기가 8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IOC 위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8년 중에 벌써 1년 반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또 평창도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어떤 IOC위원이 된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저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충실히 좀 수행을 하고 결과를 얻어서 정말 우리 후배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국제연맹들 또는 세계에 있는 그 IOC 멤버들한테 저 친구는 아시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IOC위원으로서 굉장히 일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적극적이다라는 평가를 8년 뒤에는 받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2018년도가 어느덧 와서 우리가 염원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평창이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전 세계 그 많은 귀빈들 또 선수들이 방한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우리 선수들도 정말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승민 IOC 위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탁구 영웅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승민.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탁구 영웅에서 스포츠 외교관으로 돌아온 유승민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는 물론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난해 7월 은퇴 선수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통합센터가 문을 열고 교육과 취업 업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선수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은퇴 선수 취업 지원센터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7월 은퇴 선수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리돼 있던 교육과 취업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곳이다.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 휴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은퇴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네, 저는 저보다 먼저 은퇴를 한 같은 종목의 선배를 통해서 이 은퇴선수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전공하던 종목을 그만두고 이제 차후에 준비하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또 상담하고자 이곳에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은퇴선수지원센터를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자 은퇴선수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 시절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속에 비운동부 출신 또래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 조심스러운 한 발을 내디뎠기에 이 순간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졸거나 딴짓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수님 역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강의에 열정을 쏟아붓는다. 비율, 레이시오 얼마나 나와야 돼? 이게 한자 한자 공책에 배운 것을 기록하며 머릿속으로 암기해 나간다. 그렇게 돈 많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빨리라. 이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배운 것들을 확실하게 써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을 계속 움직이고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하게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마음속으로 운동한 만큼만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조금씩 이겨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다 잘 듣지 못했었고 대학교 때는 좀 겉핥기식으로 배웠는데 좀 더 세분하게 되게 배우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데 교수님이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처럼만 하면은 자격증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 딩게반데 올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때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 위해 운동에만 매달렸던 선수들. 한 해 은퇴 선수만 만여 명이 이르지만 은퇴 후 10명 중 4명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은퇴 후 직업 없이 살아야만 하는 선수들의 심정은 어떨까? 네, 선수들이 상담센터에 오시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막막하다,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은 진로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본인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성격,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등을 탐색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상담사들이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본인이 선택한 직업을 또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 있는 전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형이랑 예술형, 진취형 쪽 흥미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7명의 상담사가 상주하며 진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1대1 상담을 거쳐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는 취업 알선과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저희 은퇴선수 진로지원센터가 2017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 이후에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셨던 은퇴선수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시거나 아주 좋은 고급 전문직에 취업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업 목표를 설정하셨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한 분 한 분 찾아가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은퇴 선수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또 선수 자신을 믿고 이 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선수들께서 원하시는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몸을 다쳐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높은 현실의 벽에 좌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런 선수들에게 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는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체육 분야 채용 정보를 통합해 은퇴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은퇴선수 잡매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퇴 선수라면 누구라도 이곳을 접속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끊임없는 정책 개발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은퇴 선수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은퇴 선수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은퇴 선수 잡매칭 서비스가 오는 2월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 선수들에게 채용 정보는 물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스포츠 7330 배워봅시다. 오늘은 공을 굴려 핀을 쓰러뜨리는 볼링을 화면에 담았는데요. 10개의 핀이 쓰러질 때 들리는 스트라이크의 쾌감을 지금 바로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손보련입니다. 오늘 배워봅시다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공을 굴리고 마루 끝에 세워진 10개의 나무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 뭔지 감이 바로 오시죠? 바로 볼링입니다. 오늘 볼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 볼링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 이재권입니다. 네, 볼링이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볼링은 진자 운동의 원리를 응용하여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볼링을 하잖아요. 그럼 볼링이 다른 운동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볼링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이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친구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요. 또 10개의 핀을 쓰러뜨림으로써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볼링을 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많은 이 운동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체에는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네, 볼링 같은 경우는 3게임을 이상 쳤을 때 210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요. 또 12g의 지방이 연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의 워킹의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볼링장에 오니까 레인과 볼링핀 그리고 볼링공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인과 볼링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볼링 레인의 길이 같은 경우는 60피트 정도가 되고요.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18.28m, 볼링 핀은 38c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대략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볼링장 레인을 보니까 위에 작은 화살표들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은 화살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화살표가 무엇인지. 그런데 볼링장에 오시면 볼링을 치실 때 볼링 핀을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요. 그 화살표를 보고 우표물을 설정해가지고 치는
에임 스파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치시는 겁니다. 이 볼링핀을 친 개수만큼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투구를 한 만큼 스코어보드에 기록이 되는데요. 10개를 모두 쓰러뜨렸을 때는 스트라이크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X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어를 처리했을 때는 사선형으로 스코어보드에 기록이 되고요. 미스를 하거나 오픈을 했을 때는 점수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볼링장에 오면 이 공이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하우스볼 그리고 개인볼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볼링장에 있는 하우스볼 같은 경우는요, 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공이고요. 개인볼, 마이볼을 소지하신 분들은 훅성이 있는 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볼링 하우스볼 같은 경우는 안에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코어가 있지 않고 마이볼이나 개인볼 같은 경우는 안에 코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훅성이 겸비한 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볼링을 칠 때 볼링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볼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볼링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우스 슈즈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슬라이딩이 들어가는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선수들이 쓰는 볼링화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이 들어가는 발, 그리고 반대쪽 발은 고무로 더 슬라이딩이 잘 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감독님, 볼링장에 와서 보니까 손목 보호대를 차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성 볼러나 초보 볼러 같은 경우는 손목 힘이 약하기 때문에 브로큰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요. 또 아대를 꼈을 때 훅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더 많은 훅을 구사하려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대를 벗고 더 많은 회전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링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볼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왔는데 저 이 복장으로 볼링하면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볼링티, 볼링 치마, 네. 볼링 슈즈, 아래까지 거의 선수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볼링의 기초에 대해서 이 시범을 보여주실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청소년 국가대표 볼링 선수였고요. 경희대를 졸업하고 현 경북도청 선수인 장성훈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장성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링은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스텝들이 있나요? 네, 4스텝, 5스텝, 6스텝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4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스텝은 푸시 동작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는 다운스윙, 세 번째 스텝 백스윙, 그리고 마지막 릴리스에서 팔로우 스로까지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초보자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스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볼링 용어와 함께 이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라이크는 어떤 건가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볼링 핀을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화살표를 에임 스파트를 보고 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어는 어떤 건가요? 스페어는 첫 번째 투구를 하였을 때 남아있는 핀을 제거하면 스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은 뭔가요? 오픈 역시 첫 번째 투구를 하였고 남아있는 핀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오픈이라고 기록이 되며 스코어보드 판에는 0이나 미스로 찍히게 됩니다. 스플릿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스플릿이란 1번 핀을 제외한 벌어져 있는 핀을 스플릿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7번, 10번 핀이나 4번, 6번 핀 같은 핀과 핀 사이가 벌어져 있는 핀을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버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거터는 볼링 공을 굴렸을 때 레인 밖으로 벗어나는 거를 거터라고 합니다. 스코어보드에는 G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0점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어떤 걸까요? 네,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훅 치는 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훅 치는 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손목이 꺾이는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 현상을 브로큰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아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링 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볼링 공의 그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컨벤셔널 그립, 두 번째 세미 핑거팁 그립, 세 번째 핑거팁 그립이 있는데요. 선수들도 그렇고 모든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립은 핑거팁 그립입니다. 핑거팁 그립은 중지, 약지, 손가락에 한 마디만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엄지를 끝까지 집어넣어서 잡는 그립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볼링 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볼링장에 가시면 볼링 파운드를 선택하는 기준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자기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자기 손가락에 잘 맞는 공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론과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제가 실업팀 선수와 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장성훈 선수가 100점을 핸디를 줘서 네. 시합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 선수 동의하시나요? 100점?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 전에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과 대회에서만 경기를 해봤는데 일반인하고 경기하는 건 처음이어서 저도 색다르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범을 보여주신 장성훈 선수와 함께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막 마치고 왔는데요. 역시나 선수의 벽은 높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볼링이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처럼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많이 즐기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볼링 같은 경우 아시아 게임이나 세계 최강이거든요. 빨리 올림픽에 진입을 해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성훈 선수는 게임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됐는데 유쾌하고 아주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볼링이란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워봅시다에서는 볼링장을 찾아왔습니다. 볼링의 매력은 10개의 핀이 한꺼번에 쓰러졌을 때 나는 그 짜릿한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면, 그리고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싶다면 가까운 볼링장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손보련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